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북한에 여러 차례 걸친 해킹 공격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행안부의 보안점검을 거부한 충격적인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초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처음으로 특종보도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TV조선이 5월 4일과 5일 이틀 연속으로 단독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고, 조선일보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설을 실었습니다. 제도권 언론 쪽에서도 TV조선과 중앙일보 그리고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사안을 한국 언론이 제대로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TV조선의 눈에 띄는 보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내 해킹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선관위의 해명을 뒤집는 보도를 5월 4일 저녁 뉴스를 통해 내보냈습니다. TV조선은 이 기사에서 국정원이 북한의 해킹 시도를 감지하고 선관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내역들을 모두 날짜별 그리고 유형별로 어떤 내용인지를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TV조선은 다음 날인 5일 밤 뉴스에서 국정원이 선관위에 보낸 해킹 통보 메일 자체를 입수해서 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메일에는 해킹 시도 시간과 방식, IP까지 국정원이 선관위에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선관위 직원 2명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선관위에 보낸 메일에서 국정원 측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사이버 위협 정보 해킹 메일 유입을 통보한다면서 선관위 IP에서 해킹 메일을 열람해서 해킹 경유지로 접속한 상황을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탐지 내용에는 메일을 열람한 계정 주소와 피해 IP, 경유지 IP까지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또 해킹 시점도 표기했습니다. 선관위 컴퓨터에서 누군가가 해킹 메일을 열어본 정황을 탐지하고 해킹 발생 3시간 만에 선관위에 국정원은 경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국제 해킹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국정원 직속기관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당연히 일부이고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중앙행정기관을 표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지난 3월을 포함해 최근 2년 동안 북한 정찰 총국의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감염과 같은 사이버 공격 정보를 이메일과 전화로 선관위에 8차례 통보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선관위에 이처럼 북한의 해킹 공격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지난 3월에는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도 거부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진 사이버안보연구소장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보안 업무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하는 건데 선관위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메일에 북의 해킹 정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대응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선관위에 대한 해킹 시도는 늘 있어 왔고 자체 보안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야말로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쪽에서는 전혀 간섭하지 마, 우리가 모든 걸 알아서 할 거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아니고 어디 무슨 달나라 정부기관 좀 되는 겁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5월 6일자 신문
사설을 통해서 선관위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4.15 총선과 관련된 언급은 일절하지 않았지만 선관위가 도대체 무엇을 감출 게 있어서 저러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선관위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설에서 우선 중앙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했다. 정부의 보안 컨설팅을 받으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아무리 헌법상 독립기관이어도 해킹 위험이 닥쳤다면 보안기관의 점검을 받는 게 당연하다. 선관위 입회 아래 해킹 점검을 하는 것이 정치 중립성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어서 국정원은 지난 2년간 선관위가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번 선관위에 메일과 전화로 통보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 국정원이 통보 내역을 공개하자 뒤늦게 전 부처 공통으로 제공받는 통상적 해킹 의심 메일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썼습니다. 사설은 이어서 만일 선관위가 해킹을 당해 선거의 명부가 유출되거나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상태가 생기면 치명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와 같은 투개표 장비를 쓰는 이라크에서도 해킹 시도가 있었다. 선관위는 자체 점검 외에 외부 자문 평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할 뿐 북해킹을 어떻게 막았고 어떻게 대비하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이라크와 달리 외부 통신망과 단절돼 있어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조선일보 사설은 썼습니다. 이어서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투표 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준 일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친정권 인사들이 선관위를 장악해 선거 때마다 민주당 편을 들기도 했다. 민주당의 100년 친일 청산, 적폐 청산 구호는 허용하고 국민의힘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아웃은 금지했다. 대선 때도 국민의힘을 비방하는 신천지 비호 세력, 술과 주술에 빠졌다는 허용했다. 정권 하수인이란 지적까지 들을 정도였다. 이 정권 하수인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 하수인, 좌파 정권 하수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그만큼 좌경화된 조직이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감사원이 소쿠리 투표 등에 대해 감사하려 하자 헌법상 독립기구라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버텼다. 이번엔 중립성과 관계도 없는 해킹 점검까지 못 받겠다고 한다.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인 양 행동하며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러니 도대체 무엇을 감출 게 있어서 저러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사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의 마지막 두 문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느끼시는 바가 많을 겁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인 양 행동하며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러니 도대체 무엇을 감출 게 있어서 저러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선관위는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지금 저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무엇 때문인지 나름대로 짐작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박영수 전 특검 관련 소식입니다. 박영수가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SG정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던 라더견 H투자자문사 대표 측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법률 고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세 조종과 관련된 세력으로부터 고문료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작년 9월부터 라더견 측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골프업체로부터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각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골프업체는 이 라더견이 사내이사, 라더견의 측근인 골프선수 출신 안모 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로 라더견은 이 골프업체를 거점으로 삼고 연예계, 의료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영수는 또 올해 1월부터는 이 골프 선수 출신 안모 씨가 이사로 있는 성마 리조트 회사에서도 고문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모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영수의 측근이자 소위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요직을 맡았던 전직 검찰 수사관 한 명도 이 라덕연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 고문으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박영수가 이 골프업체와 고문료 계약을 맺은 시점도 황당합니다. 작년 9월에 고문료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작년 9월이라는 시점은 박영수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50억씩 주기로 했다는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목록입니다. 이에 대해 박영수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각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업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계약이었다. 정당하고 적법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관련 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실도 없고 자문료 수수령 이외에 일체 금전 거래 사실도 없다. 최근 보도되는 주식 투자 사건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와 관련된 사건은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또 이번에 불거진 시세조정 의혹 회사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것 외에도 소위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박영수의 처신을 둘러싸고 박영수는 도대체 안 끼는 데가 없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종 의혹에 휘말리고 지저분한 말에 이름이 나오고 있는 박영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 단돈 1원도 챙기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행세한 그 사실까지 떠올리면서 이게 말이 도대체 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소식입니다. 김남국은 재산신고에서 15억 원의 재산신고를 했는데 이 재산신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상화폐 코인이 60억 원이나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최근 드러나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초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김남국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이상거래로 분류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은 2022년 초 A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 최대 60억 원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이 위믹스 코인은 2022년 1월과 2월 대량으로 유입됐고 그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전량 인출됐습니다. 당시 거래소 측은 김남국의 이 가상화폐 코인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다고 보고 거래 내역을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단순히 거래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거래 방식이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FIU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FIU는 김남국의 코인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김남국에 대한 자금 추적이 불가피한 상황에 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남국은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남국이 공동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뒤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김남국이 2022년에 보유하고 있었던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자산소득 과세 유예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셈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남국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경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광주광역시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만 41세네요.
이 1982년생이면 제 첫째 조카도 아니고 둘째 조카가 1982년생입니다. 그런데 김남국은 이미 정식으로 신고한 재산이 15억, 신고 재산이 15억이면 실제 재산은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거를 시세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실제 재산은 공직자 신고 재산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 정설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6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코인까지 가지고 있다. 불과 41세인데 말입니다. 김남국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전남대 로스쿨에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합니다. 김남국의 가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불과 41세에 더구나 법조 경력도 일천한 김남국이 공식으로 신고한 재산이 15억 원에 공개되지 않았던 코인이 60억 원이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금 출처 조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